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명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유주가 부동산에 살고 있을 때 너무 힘들죠. 소유주의 명도 방법은 법정의 절차를 무조건 밟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법원에서 낙찰을 받고 나서 원래는 매각 허가 결정이나 그리고 이것이 나와야 여러분들이 이 물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법원에서 관련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어요. 이 서류 열람이 뭐냐 하면요, 법원이 경매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경매와 관련되어 있으면 이러이러한 서류를 제출하세요 라고 합니다. 이 제출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제출된 서류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봐야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명도에 필요한 소유주의 전화번호, 임차인 전화번호 등등을 여러분들이 알아오면 명도할 때 쓰입니다. 그리고 서류를 열람할 때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열람 서류는 장당 몇백 원이에요. 그래서 보통 무음 카메라를 많이 이용하시던데요. 네,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퀴즈, 명도를 할 때 먼저 상대방의 전화를 한다 안 한다? 맞습니다. 안 한다가 정답입니다. 명도는 협상인데요. 협상에서는 급한 쪽이 손해를 많이 봅니다. 전화를 상대방으로부터 오게 하면 상대방은 우리가 전화 받는 동안 기다리게 됩니다. 이렇게 명도를 시작합니다. 전화 오게 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소유주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서 전화를 오게 만듭니다. 전화가 오면 이 소유주 입장에서는 이제 끌려오게 되는 건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 처음에 전화를 오면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자로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으니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명도의 첫 단추입니다. 이 첫 단추를 안 하고 먼저 여러분들이 전화번호를 안다고 해서 전화를 하면 첫 단추부터 잘못 맞추는 것이 되니 꼭 명심하세요. 먼저 전화 오게 만든다. 그리고 전화가 오면 지금 공동투자하고 저는 있는데요. 이 공동투자자 중에 저는 지금 명도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한 분은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어떤 걸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두 번째 단추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제가 낙찰자 맞고요, 저와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하게 되면 협상에 대한 모든 결정을 우리가 하는 것으로 상대방 알게 되고, 상대방 입장에서 안 좋은 결정이 나오면 모든 비난과 안 좋은 감정은 우리에게 옵니다. 이렇게 되면요, 결국에는 서로 간 안 좋은 감정이 쌓이고 명도의 협상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가상의 공동투자에게 결정권이 있고 그것을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상대방의 화나거나 그런 안 좋은 감정 나게 오지 않습니다. 이 결정권을 가진 공동투자자에게 가버립니다. 그리고 나도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이 소유주는 화도 낼 수 없는 상태로 어쩔 수 없이 명도 협상에 끌려오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렇게 협상을 하시면 됩니다. 소유주가 원하는 것은 뭘까요? 결국은 돈, 이사비입니다. 명도는 결국은 이사를 가지만 이사를 갈 때 우리는 적은 돈, 적은 이사비를 주고 명도 협상에서 소유주는 최대한 많은 돈을 원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소유주가 얼마 이사비를 원하는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절대 먼저 얼마를 주겠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얼마를 원하는지 알아내면 이걸 가지고 공동투자자에게 물어본다고 하는 겁니다. 최소 그리고 나서 일주일 기다리게 하는데요. 만약 상대방이 200만 원 이사비를 요구했고 일주일 동안 기다리면 200만 원이 그분은 많은지 적은지 헷갈려 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본인이 말했기 때문에 내가 많이 말했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소유주가 200만 원을 원한다고 하면 내가 주고 싶은 이사비가 100만 원이라고 하면 절반 정도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100만 원 이사비를 요구했다 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이사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사비 협상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본인의 마음에서 이사비를 천천히 내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내가 말해서 이사비를 먼저 정해버리면 이 상대방은 내가 너무 적게 이야기를 했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사비를 더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이사비를 먼저 알아내는 것이 명도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사비 조율이 끝나면요, 이사비에 대한 명도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사비를 주는 조건으로 상대방이 언제까지 이사를 나가고 공과금, 미납 관리비, 정산 조건까지 꼭 제시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사 날짜가 되면 대부분 마음이 놓아요. 끝났다, 이제 명도가 끝났구나 생각하시는데요, 절대 오산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이사 날짜에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를 하거든요. 이 이사 날짜에 더 이상 돈이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사 날까지 수도, 그 다음에 가스 다 정산했는지 확인하고요, 아파트 미납 관리비를 정산했는지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명도 합의서 작성을 해서 이사비 얼마 주고, 만약 이사를 갔는데 여기에 있는 뭐가 남았다 라고 하면 이걸 다 없애는 조건으로 이 명도를 끝내면 됩니다.
자, 여기서 임차인의 경우에는 경매에서 보증금을 다 받아가는 임차인과 다 못 받아가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만약에 대항력이 있는데 보증금을 다 못 받는다. 이것은 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물건에 지금은 입찰하시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대항력이 있지만 돈을 다 받아가거나 수액 임차 보증금을 받아가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전화 한 통하면 끝납니다. 전화하셔가지고요. 자, 낙찰자 인감증명서 그리고 명도항에서 필요하시는 거 아시죠? 말하면서 명도를 진행하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사를 가실지 이야기를 하시고 보통 배당기일에 이서를 가지고 법원에 가야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배당기일에 맞춰서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돈을 못 받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소유주와 비슷하게 법정의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먼저 내용 증명 보내고 문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보증금을 못 받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소유주와 같이 빚이 쌓여서 파산된 게 아니에요. 경매나 적정 보증금 액수를 사실 잘 몰라서 보증금을 날린 경우가 대부분이고 직장을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임차인에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만약에 당신이 여기에 계속 머무르면 저는 이 집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 임대나 전세를 낼 수 없습니다. 사용과 수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저는 손해가 발생합니다. 이 손해를 당신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협상을 하시면 거의 끝납니다. 소유주가 아닌 임차인을 명도할 때는 명도의 날이 중요합니다. 그날에 여러분들은 인감증명서와 명도 확인서 준비하시고 가시고요. 당연히 공과금, 미납관리비를 정산시켜야 합니다. 다만 꼭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임차인의 경우에는 소유주와 한 가지 다른 특이한 점이 있어요. 임차인이 미납관리비를 정산하러 관리사무소에 가면요. 그곳에 이렇게 말합니다. 관리비 중에 장기수선 충당금이 있으니 바뀐 소유주에게 받아가세요라고 영수증을 줘요. 장기수선 충당금은 작게는 10만 원, 크게는 100만 원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 관리비에 장기 충당금으로 명목으로 몇 프로를 떼니까요. 이때 여러분들은 당황하시면 안 돼요. 임차인을 명도할 때 거의 2%입니다. 이 장기수선 충당금은 꼭 만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처하세요. 법제처에 질의응답이 있어요. 그걸 찾으셔가지고 경락의회에 진행됩니다. 배당 요구한 임차인 그리고 배당을 못 받는 임차인을 해도 말소 기준권리에 의해서 말소를 하는 게 됩니다. 이렇게 말소가 되면 이 임차인의 계약까지 없어집니다. 이 계약이 없어지면 낙찰자와 임차인 아무 사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집을 샀다라고 하면 장기수선 충당금을 주는 케이스도 있지만 이거는 일반 매매로 산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꼭 드려야 됩니다. 자, 경매에 의해서 샀기 때문에 계약이 끝났고 장기수선 충당금을 낼 의무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명도를 끝내시면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많이 당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만약 임차인을 명도한다 그러면 장기수선 충당금 꼭 확인하시고요. 이렇게 명도를 하게 되면 명도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경매는 인도명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제도예요. 사실 이 인도명령 제도가 경매에서 쉽게 명도를 하기 위한 거라고 하는데요. 인도명령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명도 협상이 꼬이면 쉽지는 않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매를 인도명령이 아닌 협상으로 해야 진행이 빨리 끝납니다. 만약 이 사람이 대항력이 없어요. 대항력이 없거나 소유주예요. 그러면 인도명령 인용이 바로 됩니다. 인용이 되면 인도명령 결정이 됩니다. 결정문이 이 소유주나 임차인에게 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인도명령 제도에 대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 하지만 잘 아셔야 돼요. 협상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법에서는요. 소송은 모든 송달의 원칙입니다. 법원에서 인도명령 결정이 됐습니다. 우체국을 통해서 결정문이 누구에게 가요? 그 집에 살고 있는 점유자에게 갑니다. 갔는데 점유자가 안 받아요. 안 받으면 3일 동안 3번 갑니다. 3번 갔는데도 안 받아요. 그럼 다시 법원으로 또 가요. 그럼 법원에서 왜 안 받지? 자, 점유자 주소가 잘못된 것 같아요. 주소를 보정해요. 라고 주소 보정 명령을 냅니다. 그러면 이 주소 보정 명령을 낙찰자는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셔가지고요. 주민등록 초본을 떼볼 수 있습니다. 누구요? 점유자의 주민등록 초본입니다. 이 점유자의 초본을 떼서 초본 주소로 인도명령 결정을 다시 법원에서 보냅니다. 그런데 점유자가 또 안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송달이 또 3번 갑니다. 또 법원으로 반송이 돼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특별 송달이라는 것을 합니다. 특별 송달이라는 것은 야간이나 휴일에 송달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만약 특별 송달도 안 받게 되면 법원에서는 이제는 공시 송달이라는 걸 합니다. 공시 송달로 인도명령 결정문을 2주 동안 법원에 걸어놓고 이게 끝나면 이제 송달로 된 걸로 인정합니다. 이 과정이 단순하게 보이시죠? 최소 3개월에서 5개월 이상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이제 권한, 힘이 생깁니다. 인도명령 제도 자체가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강제집행 권한을 쓰기 위해 또 뭘 해야 될까요? 송달 증명원과 인도명령 결정문을 가지고요. 여러분들 평일에 휴가를 내서 법원에 또 가셔야 돼요. 법원에 가서 자 이제 강제집행 신청을 합니다. 강제집행 신청을 하면 집행관이 또 연락 와요. 강제집행 개고를 해야 되니까 언제 만납시다 라고 말합니다. 다만 집행관도 일정이 있겠죠. 일정이 잘 안 잡힌다라고 하면 이제 이것도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강제집행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개고라는 걸 합니다. 문을 강제 개문하고 개고를 하고 점유자를 만납니다. 개고를 한 이후에 점유자와 2주 동안 명도 협상이 안 되잖아요. 이제는 강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강제 집행을 해도 또 문제예요. 강제 집행 비용도 200만 원 이상 32편 기준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집행 비용을 소유주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저 소유주 돈 없잖아요. 받아낼 수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 강제 집행한 집기류들을 또 컨테이너로 보내고 이 컨테이너를 쓰는 비용 또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매에서 인도명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엄청난 권리가 아니라는 거죠. 무조건 명도는 협상으로 끝내야 됩니다. 인도명령에서 강제집행 가면 최소 6개월입니다. 최소 어떤 거 1년도 갑니다. 명도 협상은 한 달이면 끝납니다. 협상은 감정을 상하게 하고 싸우면 안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협상을 잘 이해하면 어떻게 되느냐? 공매도 엄청 쉬워집니다. 공매는 인도명령이 없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명도 협상을 잘하면 인도명령이 있냐 없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곳에서는 이 인도명령을 명도에서 절대적 권리라고 말하는데요. 공매는 이 인도명령이 없기 때문에 명도가 어려워라고 말해요. 절대 아닙니다. 공매도 협상으로 한 달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공매도 명도소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더 쉬워요. 전자소송을 하면 되는데요.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공매 명도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 명도소송 접수증을 사진 찍어가지고 점유자에게 보내세요.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큰 압박이 됩니다. 점유자는 이렇게 생각해. 에이 설마 소송하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점유자에게 명도소송 접수증을 압박으로 보내버리잖아요. 그럼 명도가 굉장히 쉽게 풀립니다. 오늘은 경매 명도와 이것을 바탕으로 공매 명도 부분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매 인테리어와 임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니까요. 자,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만나요.